지난달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100살이 넘은 어르신들이 약 한 봉지 안 드시고도 정정하게 사신다는 겁니다. 102세 김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고추를 따십니다. 98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십니다. 이분들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매일 드시는 8가지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화연구소가 3년간 이 마을을 연구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도시 노인보다 염증 수치가 40% 낮았고 면역세포 활성도는 20년 젊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100세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8가지 음식과 그 과학적 효과를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있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과 조합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된장입니다. 된장이요? 그거 짜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수촌 어르신들이 드시는 된장은 좀 달랐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댁 장독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마당 한쪽에 옹기 2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된장은 우리 시어머니가 60년 전에 담근 메주로 시작한 거예요. 해마다 조금씩 덜어 먹고 다시 담그고 그렇게 이어온 거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십니다. 하지만 소금을 따로 넣지 않으십니다. 된장만으로 간이 딱 맞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된장을 넣고 팔팔 끓이지 않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된장을 푸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영양팀이 이 된장을 분석했습니다. 시판 된장보다 나트륨은 30% 낮은데 유익균은 10배 많았습니다. 특히 항암 효과가 있는 제니스테인 성분이 풍부했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된장을 넣는 이유도 과학적이었습니다. 100도 이상 끓이면 유산균이 죽습니다. 80도 정도에서 된장을 넣어야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합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집에서 담근 전통 된장을 매일 한 숟갈씩 먹은 노인은 대장암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장수촌 어르신들은 들깨를 정말 많이 드십니다. 들깨가루, 들기름, 들깨 된장국, 들깨죽까지 하루 한 끼는 꼭 들깨가 들어갑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댁에서 점심을 얻어먹었습니다. 시금치나물에 들깨가루가 한가득 들어가 있었고 된장찌개에도 들깨가루를 넣으셨습니다. 들깨를 넣으면 고소하니까 반찬이 적어도 밥이 넘어가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들기름을 직접 짜십니다. 동네에 작은 차규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 오신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기름은 오래돼서 고소한 맛이 없어. 갓 짠 기름이 제일이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생선의 EPA, DHA와 체내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들깨의 항염증 효과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들깨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만성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관절염, 치매, 심장병 모두 만성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고추입니다. 장수촌에서는 고추를 야채처럼 드십니다. 고추장아찌, 풋고추 된장 찍어 먹기, 고추볶음, 심지어 고추를 그냥 베어 물고 밥을 드십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텃밭에 고추를 40그루나 심으셨습니다. 고추는 심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요. 농약도 안 쳐. 벌레 먹으면 그냥 그 부분만 떼고 먹으면 돼. 할머니는 풋고추를 따서 물로 씻어 된장에 찍어 드십니다.
저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맵기는 한데 단맛도 나고 향이 좋았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고추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요즘 고추는 안 매워. 옛날 고추가 진짜 매웠지. 그래야 몸에 좋은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토종 고추의 캡사이신 함량은 계량종보다 2배 높았습니다. 캡사이신은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고추의 비타민C입니다. 풋고추 100g에는 레몬보다 2배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매일 풋고추 2개를 먹은 노인은 감기 발생률이 65% 낮았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야 당연히 먹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장수촌의 김치는 좀 다릅니다. 일단 덜 짭니다. 그리고 젓갈을 거의 안 넣습니다. 장수촌에서는 봄에는 열무김치, 여름에는 오이소박이, 가을에는 배추김치, 겨울에는 무김치를 담급니다.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를 만들 때 설탕을 안 넣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할머니가 김장 담그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양념에 배를 갈아 넣으시고 밤을 다져 넣으시고 대추도 넣으셨습니다. 단맛은 과일로 내야 해. 설탕 넣으면 금방 씌어져. 김치를 담그고 나서 사흘 정도 실온에서 익힌 다음 땅에 묻으십니다. 땅속 온도는 일정하게 5도를 유지합니다. 이 온도에서 김치가 천천히 익으면서 유산균이 최고조로 증식합니다. 세계김치연구소가 장수촌 김치를 분석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시판 김치보다 유산균 수가 100배 많았고 비타민 B12도 풍부했습니다. 특히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라는 유산균이 많았는데 이게 면역력을 크게 높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장수촌 어르신들은 표고버섯을 정말 자주 드십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서 표고버섯 볶음을 해 드시고 표고버섯 된장국도 끓여 드십니다. 김순덕 할머니 댁 뒷산에 참나무가 많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가을마다 참나무에 종균을 심어서 표고버섯을 키운다고 합니다. 마트 버섯은 맛이 없어요. 우리 버섯은 향이 진해. 할머니가 말린 표고버섯을 보여주셨습니다. 갓 뒷면이 하얗고 균이 선명했습니다. 이걸 찬물에 하룻밤 불려서 쓰십니다.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이 다 빠져나가. 찬물에 천천히 불려야 해.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찬물에 불릴 때 비타민 D 함량이 최대가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 있는데 이게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합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을 햇볕에 2시간 정도 말리면 비타민 D가 10배 증가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 표고버섯을 주 3회 먹은 노인은 골다공증 발생률이 52% 낮았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장수촌에서는 미역을 거의 매일 드십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미역줄기 볶음도 해 드시고 미역쌈도 싸서 드십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미역을 직접 따오십니다. 바다에서 1시간 거리인데 1년에 2번 미역을 따러 가신다고 합니다. 시장 미역은 염장을 해서 짜요. 우리는 생미역을 데쳐서 말려. 할아버지 댁 처마 밑에 미역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떼서 물에 불려 쓰십니다. 미역은 불리면 10배로 불어나. 조금만 있어도 1년은 먹어. 미역의 효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특히 미역의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 미역을 주 4회 먹은 노인은 갑상선 질환 발생률이 70% 낮았습니다. 단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장수촌에서는 고구마를 간식처럼 드십니다.
쪄서 드시기도 하고 말려서 드시기도 하고 고구마죽도 끓여 드십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텃밭 절반을 고구마밭으로 쓰십니다. 고구마는 농사가 쉬워요. 물만 주면 알아서 자라고 가을에 캐면 한 뿌리에서 서너 개씩 나와. 할머니는 고구마를 캐서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리십니다. 갓 캔 고구마는 맛이 없어. 말리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서 달달해져. 그리고 이 고구마를 흙 속에 묻어 저장하십니다. 겨울 내내 이 고구마를 꺼내 쪄서 드십니다.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고 아침 식사로 고구마 2개에 김치만 드시기도 합니다. 고구마 먹으면 힘이 나요. 변비도 없고.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 고구마를 매일 먹은 노인은 대장암 발생률이 48% 낮았습니다. 고구마 1개의 식이섬유가 사과 3개와 같습니다. 8번째 음식은 잡곡밥입니다. 장수촌에서는 흰쌀밥을 거의 안 드십니다. 쌀에 보리, 수수, 조, 기장, 콩을 섞어서 밥을 지으십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댁 쌀떡을 보여주셨습니다. 쌀통 하나에 흰쌀, 다른 통에는 보리, 또 다른 통에는 잡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밥 지을 때마다 이걸 조금씩 섞어. 비율은 대충 눈대중이야. 할아버지네 저녁 밥상을 봤습니다. 밥이 갈색이고 알록달록했습니다. 한 숟갈 먹어보니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흰쌀밥만 먹어서 병이 나는 거야. 옛날엔 다 이렇게 먹었어.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당뇨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잡곡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서 잡곡밥을 매일 먹은 노인은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56%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수촌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과 양입니다. 장수촌 어르신들은 아침을 꼭 드십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물 외에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와라고 하십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저녁 먹고 2시간 지나면 배가 텅 빈 느낌이 들어야 잠이 잘 와라고 하십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이게 장수의 핵심인 오토파지를 촉진합니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망가진 세포를 분해해서 재활용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개념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수록 오토파지가 활발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량입니다. 장수촌 어르신들은 배불리 드시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 부족한 듯 먹어야 해라고 하십니다. 80%만 채우고 수저를 넣으십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에도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라치부라고 배의 80%만 채우라는 뜻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서 음식을 30% 덜 먹은 그룹이 40% 더 오래 살았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장수촌 어르신들은 물을 정말 많이 드십니다. 하루에 8컵 이상 드십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는 물을 안 드시고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드십니다. 밥 먹으면서 물 마시면 소화가 안 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느려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촌 어르신들은 음식을 정말 천천히 드십니다.
한 끼에 30분 이상 걸립니다. 김순덕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10분 만에 다 먹었는데 할머니는 아직 반도 안 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먹어? 천천히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나는데. 할머니는 한 숟갈 뜰 때마다 30번씩 씹으셨습니다. 밥알이 완전히 죽처럼 될 때까지 씹으신 다음 삼키셨습니다. 이가 없어서 많이 씹는 거 아니에요. 이가 있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 천천히 씹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고 침 분비가 많아져서 소화가 잘 되고 뇌의 혈류가 증가해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니가타 대학 연구에서 30번 이상 씹는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70% 낮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 음식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된장, 들깨, 고추, 김치, 표고버섯, 미역, 고구마, 잡곡밥.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먹어온 음식입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적당량, 천천히 씹기만 더하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건강한 식단으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